동아시아사 수능특강 6강 개념 1. 자, 이제 수능특강 6강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긴장하고 잘 공부할 준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동안 수능에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세기 동아시아 전쟁하고 이제 뒤에서 다룰 교역 부분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 6강 부분에 그 덩어리를 3개로 나누자면 이렇게 큰 전쟁이 있기 전에 16세기의 정세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2개의 전쟁이 나올 겁니다. 외란과 호란.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와 교류가 3번째 덩어리예요. 이 부분을 크게 잡고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들을 그동안 기출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수능에서는 17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구모에서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각각 알고 있느냐를 물었고요. 육모에서는 조총과 관련된 전쟁이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9 수능에서는 정묘호란이 어느 시기에 들어갈 것인가를 물었고요. 구모에서는 사이 시기를 물었습니다. 에도막부 수립과 이자성의 난, 불과 이 2개의 사건은 40년 정도밖에 거리가 나지 않는 아주 가까운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이 시기 문제를 묻기 너무 좋은 단원입니다. 육모에서도 사이 시기를 물었네요. 임진왜란과 삼전도의 굴욕을 묻고 있어요. 그 사이 시기에 들어갈 사건이요. 2018 수능은 16세기 동아시아 상황, 그러니까 양란이 있기 직전에 북로 남해에 관련돼서 물었고요. 구모는 인조반정 이후 동아시아 정세, 육모는 17세기 전후 전쟁의 사이 시기를 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끝과 정묘호란, 그 사이를 묻고 있어요. 아주 사이가 가깝죠. 네,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 사이입니다. 2017 수능에서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2016 수능에서는 이것 역시 양란 이전의 16세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난은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갖고 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전국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에도막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선은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진 않았지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크게는 전쟁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각국에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연도가 어떤 식으로 교차되고 오버랩 되는지도 함께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란 이전의 동아시아 정세를 이렇게 명과 조선과 일본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거칠게 이야기를 하자면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이제 해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조선과 같은 경우는 오랜 평화와 그 내부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시대가 통일이 되면서 각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 명은 쇠퇴, 그리고 조선은 평화, 일본은 통일이 된 상태니까 당연히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치겠죠. 이제 명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앞에서 홍무제와 영락제의 그렇게 빛나는 시기가 지나고요.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쯤 이르면 북로 남해의 화가 지속이 됩니다. 북쪽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북원, 몽골의 잔당, 그리고 남쪽에는 왜구가 계속 발호하는 시기인데요. 시기 역시 잘 기억해 두죠. 몽골 부족의 이름입니다. 15세기 중반에는 오이라트부가 공격을 해와서 명나라 황제 정통제가 포위당하고 사로잡히게 되는 토목배변이 1449년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만리장성을 개축하게 돼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리장성의 대부분은 이제 영락제 이후로 명대 개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16세기 중반에 가면 타타르부의 알탄칸이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1550년 베이징이 포위당하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북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남외는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했죠. 1523년 닝보의 난으로 무역 통제가 심화되면서 외구 약탈이 더욱 심해집니다. 요 닝보의 난이라든지 이제 무역 관련된 단어는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북로와 남의 이런 난리 때문에 명나라 개혁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군사력 약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 재상 장거정이 개혁을 하게 된 것 내용 잘 알아둡시다.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몽골과 유화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강력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살짝은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엄격한 인사고과, 그러니까 인사평가, 관리들에 대한 평가, 근무평가를 통해서 기강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조사를 통해서 세법을 일조편법으로 바꿉니다. 일조편법은 우리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나라는 북로남해와 장거정의 개혁이 그 15, 16세기의 배경이었다라고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제 조선으로 가봅시다. 조선은 앞서 1392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훈구에 의해서 국가 초기의 기틀이 잡아져 가다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등장한 사림에 의해서 훈구와 사림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화를 겪은 이후에 16세기 후반에 사림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토지를 변병하는 이제 없는 사람들의 토지를 이제 대지주들이 합치거나 아니면 세금 운영에서 박람회 폐당들이 거쳐지게 되면서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랜 평화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군역이 문란해지는 모습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부적인 사정이었고요. 외부적인 사정에서는 이제 4대 교린의 외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명에 대한 책봉과 조공질서에 편입되어서 4대를 하게 되고요.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쓰면서 이웃으로 사귀는 것을 교린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말기쯤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사무라이들이 싸우는 온인의 난이 지속이 돼요. 10년 동안 싸우면서 교토가 아주 불바다가 됩니다. 이 온인의 난 때문에 여러 사무라이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무사단들이 싸우게 되는 전국시대, 이퀄 센코쿠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100년이 넘어요. 1477년부터 1590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을 통일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별표를 치고 연도도 함께 알아두어야 돼요. 포르투갈 상인이 이제 표착을 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조총이 1543년에 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센코쿠 시대 중간에 조총이 일본에는 전래가 된 거예요. 이 조총을 개발하고 개량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잘 훈련시켜서 큰 승리를 거둔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예요. 1575년이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센코쿠 시대 통일의 초석을 놓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1590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일을 하고 아직 쇼군이 되진 않았지만 어떤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토지를 다 조사합니다. 검지라는 말로도 부르고요. 이제 토지의 생산량에 따라서 토지를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게 석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도량형을 통일을 하고요. 모든 무기를 다 몰수합니다. 농민의 무기를. 이제 사무라이로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걸 막는 거죠. 신분 이동을 금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사무라이와 농민의 신분이 분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